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이 스스로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아내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경고했을 때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내에게 사죄하고 깨끗이 상간녀를 정리하는 것일 겁니다. 외도 발견 초기에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당연히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편의 퇴근은 칼같이 빨라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 눈치도 보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또 가고 아내에게 선물도 많이 사주니까요. 아, 나한테 미안해서 저러는구나. 양심은 있네. 역시 내 남편은 다른 남편들과는 정말 달라. 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남편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굳건히 믿게 됩니다. 아, 신혼 때보다 더 잘해주네. 역시 소송 안 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길 잘했어. 너무 강하게 몰아쳤으면 상간녀랑 더 깊게 붙었을 거야. 라며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남편이 정말로 되돌아왔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편이 스스로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경우. 네, 캔디는 맨날 없다라고 방송에서 수없이 말했었는데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매우 짧은 경우입니다. 설레임은 매우 크지만 정서적으로 깊게 엮여서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유대감을 느낄 정도의 기간은 아닙니다. 이때 외도가 발각이 되었다면 설레이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아쉬움은 크겠지만 상간녀가 남편의 마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일반적이었거나 좋았다라고 하면 아내를 당연히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쉽지만 종료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간녀의 집착에 질렸을 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달콤한 말로 서로서로 연애 노름이나 하다가 불륜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래의 본성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섹스를 탐닉하며 즐겼던 쾌락의 즐거움도 슬슬 질리고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안에도 두고 본인의 마음대로 또 다른 하나를 옆에 두고 몰래 몰래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상태는 정말, 그것도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양다리로 계속해서 남편이 안 즐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상간녀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행동만 한다면요. 그런데 원래 결핍이 많은 여자들이 유부남을 사귀고 상간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집착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기야는 본처를 시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를 넘보고 이혼녀나 미혼인 싱글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로만 있어야 돼? 언제 이혼할 거야? 내가 당신 놀이개야? 나 사랑한다고 하고선 본처한테 옆에서 지켜보니까 할 거 다 해주네? 나 뭐야?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본격적인 이혼 종용, 급기야는 협박에 가깝게 남자를 다그치고 집착하고 본처인 양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의 유형이 집착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외도 상황을 알기 전임에도 지쳐 나가 떨어진 남편이 아내에게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가 자꾸 너네 와이프한테 내가 다 까발릴 거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 그렇게 되는 차라리 내가 그냥 말하고 정리하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남편이 바람난 남편이 자백하는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상간녀가 본처에게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시달리다가 결국 미친 상간녀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건방지게 그 남편, 아내의 집이죠. 직접 찾아오거나 띵동띵동 눌러서 누구누구 와이프 누구누구 되시죠? 이런다니까요. 아니면 카톡 등으로 자신들의 불륜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내는 등의 도발을 하는데요. 보통은 상간녀들이 술도 정말 잘 마시거든요. 이때 미쳐가지고 이제 이성을 잃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불륜 증거를 다 보내주니까 이때 아내분들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바보짓을 한 거죠. 이렇게 도발까지 하게 되어서 아내가 알게 되면 남편들은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도발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금이 가고 이혼까지 가겠지? 라던 상간녀의 기대와는 달리 이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남자는 네가 자폭까지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내 와이프한테 그것까지 알렸어? 라며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떠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건 이판사판인 거죠. 와이프도 알게 됐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간녀와 영원 1도 없는 섹파 관계였을 때입니다. 요즘 아내 바람이나 남편 바람이나 대세가 채팅 앱을 통한 건데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도 이제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갖거나 1대1로 하는 시기거든요. 대화를 좀 하다가 만남을 하는. 근데 이제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들도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섹스를 목적으로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발성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만남만 하면 되는데 이제 섹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단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더라도 나이트나 누구의 소개, 가지치기라고 하죠. 해서 만나서 밥 먹고 섹스를 하거나 바로 숙박업소에서 만납니다. 야, 203호로 와. 문자 보내면 203호 그 호텔로 들어가서 떡치고 각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섹스를 하고 헤어지는 관계, 이런 거를 섹스 파트너라고 합니다. 섹파인 경우에는 월 1회에서 2회, 많게는 4회 정도도 하긴 하는데요. 만남을 하기 때문에 섹파 기간이 뭐 2년, 3년, 5년이 된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엮임이 없고 목적 자체가 섹스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걸려서 가정이 해체가 되거나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만남을 바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서로 배려하고 뭐 챙겨주고 이런 거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끝나고 나서 아내가 정말 잠잠해지고 외도에 대한 기억이 좀 흐려졌다. 그러면 그 뒤에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도 다시 섹파의 관계로 만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스스로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했듯이요. 그리고 위의 경우는 전체 외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저랑 상담 받으시는 아내분들 중에 제가요, 첫 번째 바람은 그냥 용서해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용서해줬던 그 년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첫 번째 바람은 눈 감고 지나갔다. 세월이 흘러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년이랑 또 바람이 났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가정 회복을 하신 아내분께서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캔디님 소송이 답이에요. 소송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소송 안 하거나 소송 취하면 큰일 나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인이시죠? 네. 남편이 바람을 딱 걸리고 나서 아내분과 가정에 죽도록 갑자기 잘하는 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간녀를 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짓된 행동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소송을 해서 남편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소장이 도착하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취하를 종용하기 시작하거나 소송을 해서 너랑은 못 산다, 질린다 질려,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리느냐 하면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질월 발광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나 상간녀 박살 등 아무런 액션 없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는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아니 이 문장 저희 카페 남편분께서 계속 따라서 하더라고요. 좋은 문구라고 하면서 네 계속 따라 하십시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